안녕하십니까, 박준영입니다. 5월 28일 일요경마로 여러분들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뭐 경마 팬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얘기냐면요, 인터넷 배팅이 시행이 됩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를 했고요. 이번 연도 안으로 시범이 실시가 되고 2024년도에는 전면으로 확대된다는 플랜이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시범 계획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는 저도 솔직히 확실하게 모릅니다만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 입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는 찜찜하죠. 마사에서 발표가 나올 거예요. 마사에서 발표가 나올 겁니다. 어쨌든 집안에서 이제 편안하게 마사회까지 가지 않고 지점까지 가지 않고 배팅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일단 시범 단계고 시행 첫 해기, 내년이 시행 첫 해이기 때문에 한 경주당 5만원 이상 배팅을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단 건전경마 쪽으로 많이 유도가 될 수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배팅을 좀 심하게 하셨던 분들 조금 심심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니까 집에서 이렇게 배팅하시는 것도 마사의 매출을 올려주는데 큰 일조를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드는 상황입니다. 박준영이도 거기 발맞춰서 열심히 뛰면서 이것저것 준비 좀 많이 좀 하고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제작하는 그 시점에서는 토요 경마를 시행하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금요 경마는 나쁘진 않았어요. 특히 68배짜리를 적중을 해드리면서 15주 연속 지금 고배당을 적중을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주마다, 이 주가 아니라 이제 하루마다 한 개의 고배당 그 적중을 목표로 이제 달리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전부 다 기대를 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특히 지난주 일요경마 박준영이가 기가 막히게 해놨죠. 자, 거기에 페이스 흔들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좋은 모습으로 좀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최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산 6개, 그 다음 서울 11개 경주를 풀어내가면서 여러분들과 또 경마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런 것 저런 거 대화도 나눠가면서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교차 1경주를 좀 봐주셔야 됩니다. 자, 부산교차 1경주 자, 인터넷 배팅이 안 될 것 같은 시행이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중계도 할 거 아닙니까? 중계도 할 것이고 배당판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전부 다 모바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가공하거나 뭐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법적 제재를 받겠지만 어찌되었든 아무튼 상당히 이제 좀 편안하게 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9번, 10번 두 마리가 최저 배당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일요일 1경주입니다. 4착 들이댔고요. 로즈블레이라는 마필 자체는 3착 들이댔습니다. 말 능력 자체는 이게 더 세요. 로즈블레이라는 마필이 김혜성 기수는 안녕을 교체하는 순간 훨씬 더 세고요. 얘는 12주 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인기는 얘가 훨씬 더 많아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받고 있고 얘가 세 번째예요. 웨이팅 포유. 그런데 이 둘 중에 굳이 축으로 잡으라면 저는 로즈블레이드라는 마필 자체를 축으로 잡고 갑니다. 이 마필이 스타트 시 서승훈 기수가 한 템포 잡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저렇게 잡으면 말 자체가 안 나가요. 저렇게 잡으면 말 안 나갑니다. 그리고 승부가 걸렸으면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밀어졌을 텐데 굉장히 편안하게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겁니다. 마치 나는 여기에 대차로 올 수 있는 정말 능력마와 꼬마 기수들 간의 싸움이라고 얘기 나올 정도로 그렇게 여유롭게 뛰다가 결국은 4척밖에 하지 못했어요. 3척밖에. 후반에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도 아니죠. 어찌되었든 이번에는 기수까지 안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문현철 마방에서. 그리고 6번 터보 마하 터보와 같이 두 마리를 문현철 마방에서 이제 꺼내놓고 있어요. 아직 신마기 때문에 능력 자체가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단계로 봤을 때는 10번 로즈블레이드가 마하 터보보다 낫죠. 그래서 이 경기에서는 로즈블레이라는 마필 자체를 경주 중심에 놓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12주 만에 나오는 9번 칼잡이. 12주 만에 나오는 칼잡이. 얘는 또 깨질 수가 있어요. 근데 10축으로 9는 정설이죠, 정설. 근데 얘를 만약에 12주 만에 꺼내 놓았기 때문에 덜 본다, 안 본다. 그러면 레이스가 조금 좀 복잡해집니다. 갈 수 있고 여기에 부채이 될 마필들 상대적으로 많아지죠. 이제 10번 축으로 보면 1번 4번 5번 7번 여기 9번인데 9번은 솔직히 조금 좀 덜 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러면 정말 재미있는 송경윤이 최강 위크까진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초고액 배당마가 되겠죠. 요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10 놓고 1, 4, 5, 7 초고액 배당마는 3번 9번은 바치시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경기로 넘어갑니다. 이 손이 건조하니까 페이지를 넘길 때 2장씩 달려와요. 상당히 건조합니다. 자, 여기도 3번 판타스틱 챔프 서승훈 기수. 앞선 경주에서도 서승훈 기수 금요일 경주였었죠. 금요일 경주에서도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한 마필들 글쎄요. 여기 지금 앞에 경기에도 5번 마필 웨이팅 포 유라는 마필에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그 기대 기승을 하는 스타일 자체를 보면 대충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얘는 조금 좀 덜 보고 싶다는 거, 저도. 그래서 최시대 기수의 1번 골든 로즈 13초 4입니다. 다른 마필들은 13초 6, 13초 4 여기 또 한 마리이고요. 13초 6 13초 7, 13초 7, 13초 7입니다. 근데 여기 골든 썬더볼트라는 마필 얘도 빠르긴 합니다만 다실바 기수가 직전 경기 밀었던 그 걸음을 송경훈 기수가 바톤 터치를 했고요. 여기는 골든 로즈라는 마필 자체는 최시대 기수가 계속해서 기승을 해왔던 마필입니다. 인코스인 안쪽 1번을 받은 골든 로즈가 외곽 게이트에 있는 골든 썬더볼트보다 못 뛸 거라고 또 늦게 나갈 거라고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발상의 전환이 아닌 정말 불구덩이 뛰어든 불나방 같다라는 생각이 아주 확고한다. 전 1번 골든로즈의 순발력 자체를 믿습니다. 얘 믿고 선행을 받고 나면 끝까지 버텨냅니다. 그럼 이 뒤쪽에 3번은 아예 잘라낼 수는 없어도 주력으로 때리지 않습니다. 2번
동남이너 2번, 4번 태양으뜸, 7번 모닝플로우, 여기에 9번 골든 썬더볼트, 요런 마필들을 같이 가져갈 수가 있는데 3번은 이렇게 되면 대끼리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은 이 최저 배당은 조금 좀 남겨놓습니다. 남겨놓고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 1축으로 2, 4, 7, 9 4방에 3 복병 바치실 분들을 바치라. 저는 현장에 나가면 이거를 어떻게 해놓는다? 3방 압축 들어간다. 아셨죠? 1 놓고 들어갑니다. 1 놓고 2, 4, 7, 9 여기에 인기만인 3번은 바치실 분들은 바치시고 3방으로 압축해서 정리 들어간다라는 말씀 전달해 드리면서 3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부산 1호 경마 첫 번째 승부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부산 교차 잡아놓은 첫 번째 승부 경주가 바로 이번 경주입니다. 원단, 비단 여기에서 노릴 수 있는 마필들은 1번, 10번 두 마리예요. 정도윤의 성실스타 10번 OK 드림.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뛴다고 그래서 올 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보는데.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이 경주의 포인트 자체는요, 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왜? 두 마리 모두 다 순군전 나서는 마필이기 때문에. 성실스타, 스타티스, OK 드림, 성실스타, OK 드림. 그 뒤를 맞히는 게 닥터팡팡이에요. 닥터팡팡. 그런데 얘네 세 마리는 이 박준희의 관심을 못 끌고 있습니다. 정작 이 박준희가 노림수를 두고 들어가는 마필은 따로 있어요. 여기에 가장 스타트가 빠른 마필이 13초 7 플래스 걷고 있는 마더 마운틴이라는 마필이 선두력이 가장 좋습니다. 선두력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얘하고 비슷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게 6번 퀸즈 랜딩, 또 11번 아라온 킨. 근데 이 중에 김동영 기수가 기승하는 이 아리온 킨이라는 마필은 하무선 조교사가 관리하는 마필인데 수둑상금 정말 필요한 게 지금 하무선 마방입니다. 또 이종표 마방의 퀸스 랜딩 역시 여기서는 뭔가 한 방을 기대하고 있는 이종표 조교사의 눈망울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도 강영곤 조교사는 스타 조교사답게 그래도 좀 여력은 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조교사들이 가장 그 특징 자체는 뭐냐면 되는 마필들 남한테 호의 베푼답시고 빼거나 어설픈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데 있죠. 정말 제대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는 거. 마더 마운틴. 저는요, 지금 1번, 7번, 10번 요 세 마리가 3파전 양상으로 형성하고 있을 텐데 1번, 7번, 10번 요 세 마리는 모두 후척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3번, 6번, 10번, 11번 요 세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축으로 잡고 갑니다. 한 마리. 어떤 말일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마리를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승부가 되는 겁니다.
궁금하시죠? 여기 060-300이 990가 있습니다. 음성. 마감 10분 전 들어보시면 궁금증 싹 해소가 됩니다. 문자도 060-300에 656이 있는데 여길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는 그냥 일반 통장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국민계좌로 해서 입금시키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부산기차 3경주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부산기차 4경주로 넘어갑니다. 부산교차 4경주. 자, 이거는 3번 황우대 장군과 영강 에이스 두 마리가 대길로 팔려 나가죠. 3번 11번입니다. 3번 11번. 그런데 3번 황우대 장군 최근에 잘 뛰어준 건 인정이 됩니다. 예. 그러다가 직전에 6위로 그냥 퍼져버렸죠. 8위로 퍼져버렸죠. 1위 뛰던 마필. 그런데 또 팔립니다. 여기에 서승훈 기수의 영광의 에이스 역시 직전에 우승을 했고요. 그 전에 3위, 2위, 5위. 이 패턴대로라면 이번에 3위나 4위로 들이대더라도 누가 아야소리 못합니다. 여기에 재밌게 봐줘야 될 마필이 그래서 정해져 있죠. 7번 그레이트 블루. 직전 권호찬 기수가 기승을 해서 우승을 한 마필인데 이때 당시 10번을 달았어요. 맨 끝에 있는 거. 발주 괜찮았죠? 9번이 옆에서 차징을 하는데 말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고 올라옵니다. 추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뭉칩니다. 그리고 뚫고 올라오는 뭔가가 하나 있어요. 10번 그레이트 블루. 자, 이제 어떻게 올라오나 봅시다. 밀고만 올라오잖아요. 밀고만 올라옵니다. 툭툭 치고 올라오죠? 밀고 올라오죠? 이 정도의 탄력감이면 여기서 이번에 이호식 기수로 기승시켜 놓은 상황인데 더 멋지게 올라올 수가 있죠. 더 멋지게 올라올 수가 있죠. 이렇게 깡추입으로 올라서 역전하는 상황이라면 앞선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앞선 선입권에서도 버텨냈는데도 불구하고 외곽으로 올라왔다라는 건 이 마필이 그만큼 컨디션 자체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얘기예요. 이호식 기수가 기승을 함으로써 똑같은 부담 중량에 물론 상대들은 약하지는 않습니다만 더 훌륭한 성적을 내줄 수 있는 개연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에는 그레이트 블루라는 마필 자체를 전 의도적으로 노리고 들어갑니다. 그레이트 블루. 7번을 축으로 해서 3, 4, 8 그리고 11. 여기에 더 크게 터트릴 마필은 없을까요? 있지 않습니까? 마이송 같은 거. 여기에 백당 마필은 마이송. 자, 요렇게 정리를 일단 해놓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적어 놓으셨죠? 7축으로 3, 4, 8, 11. 여기에 폭탄은 1번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저는 5경기로 넘어갑니다. 전개 예측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죠. 5경주. 이거는 혼전도가 좀 있어요. 라운드 플랫이라는 마필. 인기순위 2위. 그 다음 운주오션이 인기순위 1위입니다. 운주오션 인기 1위. 그 다음 라운드 플레이어.
플래시 인기 2위. 그런데 두 마리 모두 다 똑같은 선행마예요. 이게 인정이 됩니까? 외곽 게이트에서 두 마리가 나란히 선행을 받고 나가는데 운주오션이라는 마필은 지금 23주 만에 꺼내놓고 있습니다. 몸값이 자그마한치 1억이에요. 1억. 1억짜리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건 맞는데 왜 얘가 늦게 나오고 나올 수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구절령이 터졌습니다. 구절령. 그리고 요 배통도 4월 18일에 터졌고요. 그것 때문에 치료를 하느라고 조금 좀 딜레이 시킨 게 맞습니다. 1월 18일에 터졌거든요. 그래서 얘네 두 마리를 갖고 가더라도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 이 경주가 맞습니다. 정말 조심해야죠. 최시대의 라운드 플래시 손천수 마방이 마필. 근데 손천수 쪽에서는 마주는 지난주 뚝선배부터 시작을 해서 뭐 유수의 SBS배 대상경주까지 포함해서 정말 엄청난 대상경주의 상금을 휩쓸다시피 해서 가져갔어요. 더군다나 서울하고 부산 모든 기수들이 이 손천수 마주의 마필들의 기승을 해서 성적을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두 마리를 강하게 보기에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안쪽에 1번 하늘전사. 얘 하늘전사. 6착들이 됐지만 그 전에 2착들이 됐고요. 12착 들이대는데 번개같이 인기순위 8위 때 들이댔습니다. 여기서도 조금 덜 팔려요. 이성재 기수라면 여기서 뭔가 하나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또 하나는 3번 역전명수라는 마필. 근데 최성희 기수가 말을 너무 헐랭이처럼 타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들질 않아요. 선임 마필인데도. 결과적으로 1번 하늘전사의 컨디션을 살펴본 후에 1번 컨디션이 좋다 그러면 얘를 축으로 놓고 들어갈 것이고 3번이 컨디션이 좋다 그러면 3번을 놓고 들어갈 겁니다. 10번하고 11번은 무조건 안고 가야 되겠죠. 여기에. 그래서 1번이냐 3번이냐 어떤 마필을 축으로 놓고 들어가는 거는 현장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축을 뭐로 잡으시든 간에 1번 3번은 무조건 좀 안고 가주세요. 제가 이렇게 해서 배당들 많이 잡아내드리고 있죠. 1번 3번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안고 가야 될 배당입니다. 전 둘 중에 한 마리를 축으로 세울 거예요. 현장에서. 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6경주입니다. 혼합 1군 1800m 별장비 연령 오픈 경주. 자, 이번 경기 박준혁이가 정해놓은 메인 승부 경주이기도 합니다. 메인 승부 경주. 제가 금요일 부산, 금요일 제주. 얘네들이 토요일과 제주는 금요일 2개가 시행이 되고 부산은 일요일과 금요일 2개가 시행이 되죠. 서울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됩니다. 이 시행되는 경주 중에서 박준혁이가 노림수를 두고 있는 메인 승부 경주는 모든 경마장에 한 개씩밖에 가져가질 않습니다. 바로 6경주가 이 메인 승부 경주예요. 전 이 경주의 크레이티 콘티라는 마필 자체를 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직전 경주 입상을 차지하고 다른 대안마가 없기 때문에 팔려나가는 건 저도 인정이 돼요. 근데 팔려나가는 건 팔려나가는 거고 얘가 진짜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봐줘야 되는데 2kg 부담 중량을 더 달고 서승훈 기수니까 올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팔릴 수는 있겠구나. 근데 세다라는 느낌 자체가 그다지 많거나 크거나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놓고 떼기가 굉장히 껄끄럽고 찜찜해요. 또 9번
킹 오브 글로리. 최근 2번 연작 입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착입니다. 그전에는 7착, 6착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나이가 8살짜리 마필입니다. 노익장 만세하고 지금 이제 뛰고는 있는데, 이게 이 마필의 정말 능력인지도 우리도 곰곰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진짜 능력은 일단 최근에 미쳐서 돌아가고 있다라고는 판단이 듭니다.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마필은 틀림없는데 3연자까지 같이 때릴까? 그리고 10번 소모치고. 이게 원래 요하니스 기스가 기승을 해서 몇 년 전에 요하니스 기스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기수 생활을 할 때 이마피를 타고 그림같이 후반부 경주에 치고 올라가면서 입상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재희 기수가 적임으로 완전히 앉아서 기승을 해주고 있는데, 직전엔 조금 빠르게 붙어주긴 했는데 얘도 슬슬 한계치가 조금은 드러나고 있어요. 인기마로 펄리면 조금은 부담스러운 마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전개며 말 컨디션이며 훈련이며 승부 의지며 기타 여러가지 모든 것들이 이 박준영의 마음에 아주 쏙 들어오는 마필이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뛴 걸음이 없기 때문에 팔리기도 좀 덜 팔립니다. 마필 능력에 비해서. 아직까지 지금 이 구미에서는 팔팔한 마필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힘도 완짱입니다. 의지 하나만큼 하는 최강이죠. 최강 의지. 근데 이 의지만 있는 게 아니라 실력도 된다라는 거. 이게 팩트죠. 실력도 된다. 이게 팩트입니다. 얘가 들어오면은요, 지금 7번 크레이지 콘티와 같이 맞물려서 이 7번과 같이 들어오더라도 복숭식 배당으로 20배 이상은 돼요. 20배는 됩니다. 묻혀져 있는 마필을 제가 수면 위로 끌어내면서 여러분들께 강하게 때리고 승부를 보라고 언급을 드리는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마감 10분 전. 여기 위에 보면 060-300-990이 있죠. 예, 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무통장으로 하고 싶으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지금 국민 계좌가 나갑니다. 여기 국민 계좌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받으실 전화번호, 날짜, 입금하신 분 함자 세 가지 써서 이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 계좌로 입금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자, 저는 이제 서울 일경주로 넘어가서 부산교차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막을 내리겠고요. 서울로 넘어가서 여러분들과 또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일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서울 일경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도와져요. 부산 경마 금여경마 때 2세마 경주가 1경주 때 시행됐습니다. 2023년도에 들어와서 처음 있는 일이죠. 2세마 경주 처음입니다. 그리고 서울도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날 2세마 경주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2세마 경주. 얘 상금이 4,150만원이에요. 이거는 무슨 상금이다? 4군 상금이라고 얘기하는데 4군 상금은요, 제가 지금 봐드릴게요. 얼마가 되는지. 이게 4군 상금은요, 3,300만원입니다. 이거는 4,150만원이에요. 3군 상금이에요. 3군 상금.
3등급 상금입니다. 4,150만원, 4,125만원. 3군 상금을 줍니다. 3군. 이거는 정말 한번 우승하면 말값 뽑는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런 패턴으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정도의 금액이에요. 어떤 기수나 다 욕심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부산 자체에서도 시행이 됐을 때 저는 뭔가 찜찜했어요. 찜찜하긴 했어도 인기마들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2번 박재희 기수가 날라오면서 복숭식만 121배짜리가 터졌습니다. 이변이 많은 수밖에 없는 어린 마필들의 경합 경주라는 거 제가 누누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주행 검사 당시에 뛰었던 걸음 한 가지만 가지고 이 마필의 능력이나 습성을 알고 이것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데이터가 짧다라는 겁니다. 이세마들은요, 한 번 뛰고 나면 그만큼 컨디션 자체가 정말 좋아집니다. 또 습득하는 것도 빨라서 성장세가 껑충껑충해요. 쑥쑥입니다. 이번에는 이 경주에서는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들어가야 되냐면요. 질병 같은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2번 용암세상이라는 마필도 팔리고 3번 한강크라운도 팔립니다. 한강크라운은 5월 3일날 우전지 파행을 겪었던 마필입니다.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말 잘 타주는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인정은 조금은 될 수 있어도 축으로 놓고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마필이다라는 판단. 7번 걸작원. 7번 걸작원. 임기현 기수가 기승을 하는 마필이죠. 원래 김영근 기수가 기승을 해야 되는데 김영근 기수 기승정지로 인해서 지금 임기현 기수에게 바톤이 넘어갔어요. 임기현 기수 기승정지가 아닙니다. 김영근 기수 기승정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좀 바로 잡습니다. 이 방송은 아주 공정하고 철저한 게 생명이에요. 그리고 어찌되었든 다시 현세로 들어와서 지금 이 경주에서는 제가 4번 럭키드래곤이라는 마필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어요. 토니 기수의 최범행 기수의 여기 안장이라면 여기서 뭔가 하나 작품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배당이 나오면 얘로부터 나옵니다. 럭키드래곤. 주행검사 보면은 이게 돼? 근데 그게 주행검사가 바로 파행기가 있는 상황에서 주행검사를 치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 파행기가 좋아지면서 말 자체가 곧잘 뛰기도 하고 추진하는 대로 말들이 쭉쭉쭉쭉 뻗어나갑니다. 파행은 비정상적인 보행을 유발하기 때문에 기수들이 후달려서 말 제대로 밀질 못합니다. 약간 좀 말이 많아졌는데 4번 럭키드래곤, 2번, 3번, 2번, 3번, 7번, 11번. 그리고 여기에 복병권은 마이센터라는 마필. 임다빈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 얘까지 배팅권은 연결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놓고 싶어요. 사축에 1, 2, 3, 7, 11. 물론 이렇게만 정리해 놓고 현장에서 3방으로 압축하는 거 3방 이상 불러드린 적 없습니다. 그거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3방 이상 불러드린 적 없어요. 딱 3방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스펙트럼을 좀 넓혀서 여러분들께 마번 선택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현장 나가면 3방으로 압축합니다. 자,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조금 리얼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약간 좀 시간이 좀 많이 좀 지체가 됐어요. 이번 경주는 4번 빅블레드라는 마필,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 이 마필이 인기 순위 1위입니다. 빅블레오. 빅블레드. 직전 3착들이 되면서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조제루의 해피플레이도 직직전 경주에 3착들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얘는 팔리든가 말든가 이런 식으로 현재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 경주에서 4번 빅블레드라는 마필도 재미있습니다. 뭐 괜히 오해하고 이 마필을 괜히 뭐 뒤로 빼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10번 해피플레이, 11번 예지몽, 데뷔전 7위로 경기를 마감을 했는데 경정맥염이라는 질병을 앓았어요. 이 경정맥염이라는 게 뭐냐면 이 정맥수저를 잘못 넣는 바람에 좀 아무튼 이게 수의사 자격이 없는 그냥 마사에서 뭐 어떤 예방주사 같은 거 놓는다고 그냥 놓다가 혈관이 아닌 다른 쪽에 놓는 바람에 혈관 쪽을 잘못 찌르는 바람에 주사기로 아무튼 좀 고통을 받는 그런 건데 지금 많이 나아졌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말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해피플레이라는 마필 자체는 선두력입니다. 선두력. 이 두 마리 모두 다 스타트 능력이 굉장히 괜찮아요. 외곽 게이트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행은 인코스에서 파고 들어가는 선행이 아니라 외곽에서 질러나가는 선행이 훨씬 더 무섭고 매섭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터지면 바로 이런 마필들이 터트리는 겁니다. 10번, 11번. 요 두 마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뭘 베팅을 하든지 간에 꼭 안고 가줘야 되는 마필들. 10번, 11번. 요 두 마리만 정리를 하면서 저는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국산무역권 1200m 별정 A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4번 클레어 퀸이라는 마필, 클레어 퀸. 다비드 기수가 하죠. 직전에 입상을 했습니다. 쓸모 역시 정정희 기수가 기승하고 직전 경주 입상을 했습니다. 이 두 마리가 대길로 팔려요. 제가 처음에 단평을 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두 마리의 선착 싸움으로도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3복승과 3상승식을 반드시 이용해줘야 되는 그런 마필이 하나 있죠. 전기를 봤을 때 매직 모카신이 13초 2입니다. 매직 모카신이. 근데 최근에 13초 8밖에 끊질 못하고 있어요. 13초 7을 클레어킹 13초 7 쓸모 여기 13초 7을 보이시죠? 그리고 외곽 게이트에 있는 13초 6의 MB전사 그리고 블루카이저. 근데 이 블루카이저는 최근에 스타트를 아예 늦발로 시작을 해서 후반 뒷타임 자체가 굉장히 좋은 마필로 거듭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경기에서 또 앞을 치고 나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죠. 문정균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그런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남는 건 박현우 기수의 MB전사 한 마리뿐인데 이렇게 바닥을 헤매다가 재검을 받고 나왔습니다. 31주 만에 꺼내 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의 기본 스피드, 스타트 능력 그런 것들 자체를 조금 더 후하게 볼 수 있는 여건이 바로 이번 경주다. 그러면 이런 마필들이 여기서 복병권 형성할 수 있는 역할 충분하다. 이 마필이 31주 만에 꺼내놓는 이유가 원래 2022년 1월달부터 파행과 부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근육통이 생기고 난 다음에
10월 24일 날 2022년도 작년이었죠. 아예 쉬어버렸습니다. 쉬는 김에 푹 쉬다 나온다고 생각한 건데 오히려 말 상태는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배당을 낼 수 있는 마필이다. 복병권으로는 굉장히 재밌다. 11번. 제가 이 마필을 여기다가 인기마들을 붙여드리면 3번, 4번, 7번, 8번, 그리고 여기에 5번. 5번이 이렇게 하면 이 파란색 거 잘 안 보이네요. 5번. 주력으로 갈 수 있겠죠. 5번은. 쓸모. 5, 3, 4, 7, 8.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이거 세 방으로 압축시킵니다. 현장에서. 세 방 압축. 11 놓고 3, 4, 5, 7, 8까지 세 방 압축시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저는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 박준영이 정해놓은 첫 번째 승부경주입니다. 승부경주. 여기 안 팔리는 마필이 없을 정도로 이번 경주에서는 좀 혼전도가 있는 게임이고요. 터치참 한 마리 빼놓고는 모든 마필들이 여기에 다 팔려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빼놓고는 거의 다 팔려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전개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행 나갈 마필들 5마. 그렇다고 해서 F1 도주력을 갖고 있는 마필도 아니고 F2 딱 두 종류의 종류 중에서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들.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도 다 선임평균 마필입니다. 이런 전기 자체가 뭐를 뜻하냐면요. 초반에 앞선에서 뚝딱뚝딱 거리고 나 먼저 갈래 머리구장 떼고 인기 싸우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지치고 허덕거리다가 다 왕창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2선을 타더라도 곱게 탈 수 있고 좌우로 삐지지 않는 악벽 없는 마필. 악벽 없는 말. 그 마필 여기서 알고 모르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악벽 없는 마필을 만약에 여기서 잡게 되면 승부가 가능해요. 힘 안배가 가능하겠고 전개에 안정감이 오겠죠. 악벽 없는 말. 여기 그런 마필을 이 박주영이는 한 마리를 알고 있습니다. 승부가 될 뿐만 아니라 능력상 올 수 있는 조교 패턴까지. 조교까지 아주 짱짱하게 시켰어요. 근데 이 마필이 앞으로 나가려고 조교를 거기에 맞춰서 시켰다라는 게 여기에 가장 큰 팁이 되겠죠. 그런 마필을 여기서 놓고 때립니다. 마방 승부지 이빠이 들어가겠고 말 조시는 끝내놓은 상황이고 승부기수 안장. 망설일 필요가 없잖아요. 승부 때리고 갑시다. 마감 10분 전 060-300-9902 060-300-9902 여기에 들어보시면 됩니다. 마감 10분 전입니다. 자, 저는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국산로그 14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 자, 이번 경주 역시 박준영이 정해놓은 승부 경주인데요.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마를 놓고 때리고 승부 들어가는 그런 경주예요. 뭐 관리마에 대한 그런 명칭에 대해서 약간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말을 농축시켜서 말씀드리고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관리마라 그러면 딱 벌써 귀 와 닿잖아요.
함축적인 의미가 분명히 여러분들 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말을 놓고 들어가야 되는 승부경주다. 4경주에 이어서 이 5경주 역시 승부경주로 잡혀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늘가을이라는 마필 자체가 충마로 팔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직전 입상을 했기 때문인데 중요한 건 직전에 입상을 할 때 끝걸음이 남았느냐, 그때 당시에 3착 들이댄 마필과 목 차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마필이다. 그때 당시에도 조재로 기수가 바로 직전에도 기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맞습니까? 저도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봅니다, 이 경기에서. 노르웨이들 마필은 따로 있어요. 노르웨이들 마필은 기본적으로 마필 컨디션 자체도 괜찮아야 되겠지만 스피드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스피드가. 거기에 제가 알게 모르게 이 마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하게 나왔습니다. 대신 최근에 보여준 걸음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바닥 형식으로 인기도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소위 이런 마필을 가지고 가쿠시마라고 그러죠. 가쿠시마. 이런 마필들이 한번 쓰게 되면 배당 자체는 정말 폭탄 배당 비슷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폭탄. 가쿠시마가 활동하면. 이런 마필을 3번 늦가을이라는 마필과 같이 맞물려서 때리더라도 복숭식 기준으로 25배에서 40배 사이 정도가 나올 겁니다. 25배에서 40배. 먹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얘가 부러진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게 되면 더 큰 배당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 막근에 돈을 담가야죠. 큰 돈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목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조합. 바로 이번 경주 이 박준혁가 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자신있게 질러 넣을 거예요. 자신있게. 조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출중한 마필들 중에 어떤 마필과 밀리지 않을 정도의 핏가번쩍한 조기를 시켜놓았고 컨디션은 끌어낼 만큼 이겁니다. 자, 이런 마필을 놓고 때리는데 같이 한번 동참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060-300-9902, 060-300-9902 여기로 마감 10분 전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6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6경주입니다. 자, 서울 경주 6경주 국산목은 1700m 별정 B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 아무리 보더라도 이 기복마들 싸움이다 보니까 또 문세영이가 안장이 않는 퍼펙트맨이라는 마필을 여기서는 안 볼 수가 없어요. 워낙 말을 잘 타주는 독보적인 기수다 보니 조금만 괜찮은 마필이 기승하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게 전개예요. 전개. 얘와 맞물린 1번 미스터 윈드라는 미스 윈스터라는 마필. 얘 중상위권 전개해주는데 여기에서 얘네 두 마리가 대길로 팔려나가는 것 자체는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물론 올 수는 있어요. 올 수는 있고 여기서 분명히 가능성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임다빈 기수의 고메나루라는 마필도 얼추 인기를 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부터 페더럴 킹이라는 마필도 역시 조금 꼽사리 인기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미에서 가장 재미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전개상 누가 선행을 나가느냐예요. 왜냐면 경주거리가 1700m이기 때문에 인기도가 아무리 맞는다 그래도 여기 전개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말들은 그냥 착살이 납니다. 여기서 선행 나갈 수 있는 마필은 유일무이해요. 뉴스마트. 얘가 13초 4플랫을 끊습니다. 전개 예측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당연히 독보적이죠. 6번.
6번 뉴스마트 이렇게 돼 있죠. 7번 금성세기는 선행 나가는데 13초 7입니다. 이건 조금 잘못됐어요. 이게 13초 4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체 내에서 우리가 한번 좀 봐줘야 되는 게 뉴어서 퍼펙트 건맨 문세영 기수 요거 따라가겠죠. 1번 미스터 원스타 역시 따라갈 겁니다. 페더럴킹 역시 따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얘는 추임하니까. 그리고 여기 고메나루라는 마필. 얘도 선추입이 자유롭긴 한데 추입형이 조금 더 성향이 강한 마필이죠. 그러면 13초 4플랫을 끊어주는 이 뉴스마트가 바로 직전 경주 1400m 이거를 끊고 나가서 한 바퀴 돌아서 입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경주가 경주로에서 스타트가 되지요. 스타트가 되면 바로 곡선입니다. 바로 곡선 구간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선행 나가는 마필들이 그만큼 유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곡선이 접어들면서 바로 한 바퀴 돕니다. 그러면 힘 안 배도 좋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만약에 다른 마필들이 무빙을 한다. 그러면 자기도 자멸할 거를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무빙 자체가 기수들을 자체적으로 불가항력적이 아니면 거의 시행이 되지 않는 전개 모습입니다. 최근에. 굳이 이런 마필들을 가지고 저거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선행을 받고 나가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딱 꺾어지자마자 인코스에서 한 바퀴 돌 가능성이 있어요. 이용호 기수도 배고픕니다. 기수입니다. 얘 그냥 한 바퀴 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6번 축으로 잡고 1번, 8번은 기본으로 붙여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2번, 9번, 11번 등도 같이 올 수 있다. 1, 2, 8, 9, 10 이렇게 6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장에서 3방 정리 들어갑니다. 3방으로 깔끔하게. 자, 이 경주는 7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준메이 승부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가 스포츠 경향배 대상 경주입니다. 스포츠 경향배. 근데 수득상금은 비슷해요. 명칭만 경향배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들어가는데 지금은 그렇게 될지언정 나중돼서 조금 더 커질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겠죠. 어제부터 이 경기의 가장 큰 포인트 자체는 이 스포츠 경향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베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적중을 하면 우리 상금하고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상금 많다 그래서 우리가 적중하면 우리 돈 많이 줍니까? 안 그렇잖아요. 상금 적다고 우리가 베팅한 금액 반으로 잘라서 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적중만 하면 돼요. 오로지 적중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 경기를 승부 경기로 선택해 놓은 거는 한 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인기도가 지금 라누트라는 마필 쪽에 무게중심이 실립니다. 선행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하고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라누트 3연승입니다. 그리고 이에 뒤지지 않는 마필이 베스트 전상이라는 마필인데 얘도 3착 계속 되고 있어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상황이죠. 그리고 하이하이라는 마필 하이하이 얘도 공백기가 있지만 3연착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3승을 기록했던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4연승이었네요. 4연승. 얘는 4연승. 근데 59주 만에 나와요. 59주. 59주 만에 꺼내놓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늦게 나오면 진료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진료.
이 마필이 골막이 먼저 시작을 했다가 개인 대상 자상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양전지 파행으로 전이가 됩니다. 그리고 11월 30일날 그러니까 2년 전 2021년 11월 30일날 거세를 합니다. 쉬어가는 김에 그냥 거세까지 같이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구절 염자, 양전지 파행, 우전지 구절 염자, 띈 걸음은 있어서 팔려나가긴 하는데 이런 시기에 그런 질병 같은 게 묻어나오면 상당히 껄끄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팔리고 깨질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마필들. 팔리고 깨질 수 있는 말. 그리고 여기에 2번도 가세합니다. 티즈블랙. 2억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얘도 9주 만에 꺼내놓고 있습니다. 9주 만에. 얘는 59주고. 저는 이 마필들 관심 없어요. 이 마필도 관심 없습니다. 여기에 울트라킹도 임기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좀 높게 잡고 있어야 되겠죠. 저는 이 마필들 외에 다른 마필을 추후로 놓고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라누투와 붙이더라도 배당이 짭짤하겠죠. 여기 지금 오드마번 보통 5개의 마번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마필들과 부딪히지 않는 삐삐탄 새삥 복병마를 놓고 때리겠다라는 겁니다. 복병마를. 이 복병마가요, 전개가 선입입니다. 선입입니다. 마음만 조금 맞으면 선행까지도 갑니다. 경마는 선행만 노리면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 조선마포는 아직까지 댕발이 먹혀 들어가고 그 댕발이 되지 않으면 차선책으로 댕입이라고 그럽니다. 선입. 댕입도 가능한 그런 상황. 조교요. 최근에 들어와서 가장 정성을 들였습니다. 세게 조기를 시킨 게 아니라 정성을 들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선행을 나갈 것이다라고 자신있게 선행 조교를 시켜놓고 나온 마필. 물론 선행을 못 나가면 죽을 수도 있지만 죽는다라는 조건은 여기 출주하는 11마리 어떤 마필, 하물며 라누투까지 전부 다 죽을 수가 있어요. 뭐가 진실이고 뭐가 징크하고 뻥칸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저도 적어도 제가 분석한 모르는 이 마필이 여기서 배당을 내고 올 가능성이 가장 큰 마필이다. 뭐가 망설이십니까? 갖다가 빚내야죠. 저 배당 갖다가 질질거리고 계속 돈 끊으실 겁니까? 한두 개 안 되는 거 갖다 집어넣고 그냥 들어오면 왕창 춘메인입니다. 마감 10분 전 060-300-9902 060-300-9902 아셨죠? 자, 마감 10분 전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 8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일요일 제 8경주입니다. 국산마 사고 14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인데요. 자, 이 경주는 1번 테스고테보, 그 다음에 2번 퍼지데이 두 마리가 대길로 팔립니다. 1번 테보라는 마필은 직전 문세영 기수가 기승해서 3착들이 됐기 때문에 또 팔려나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고요. 2번 퍼지데이는 최근 2연속 우승입니다. 그런데 이 경주 자체가 전체적인 맥으로 봤을 때 문세영 기수의 네임밸류, 2연승의 퍼지데이, 이 두 마리가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얘네들보다 더 괜찮은 마필들도 여러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6번 쾌양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작년 12월 달에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까지 출전을 했었던 마필이고요. 또 올해 들어와서 3월 19일 날 언론사업의 대상 경주, 그 다음 4월 30일 날 KRA컵 대상 경주, KRA컵 마일, 그리고 일단 일반 경주로 유턴을 다시 했어요. 상대들이 세긴 셌죠.
이 쾌양이 명암을 내밀 정도의 삼감마 경주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일반 경주로 돌리는 이 순간 여기서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 일반 경주에는 경쟁 능력을 분명히 확보를 하고 있는 마필인 만큼 여기서는 이 마필에 대해서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면 안 돼요. 전 노립니다. 6번 쾌양. 여기에서 이 쾌양이라는 마필 자체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겠다라고 판단이 들었던 상황. 부담 중량도 54kg. 직전에 오히려 대상 경주에서 57kg를 달고 뛰었던 불합리함을 여기서는 깨고 들어간 겁니다. 13위 K레이컨 마일. 그리고 스포츠 언론사배 5위 일반 경주 입상. 여기에서는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 그리고 일반 경주에서는 다시 성적이 나와주는 일반 경기를 유턴한 이 쾌양이라는 마필 센 말이죠. 테스코 테보 퍼지데이 요 두 마리에 밀려서 절대로 밀릴 마필이 아닙니다. 이 두 마리. 이 쾌양이란 마필이. 사이즈는 6번이 더 낫다. 1번, 2번. 요건 당연히 안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4번, 10번. 요거 은근히 혼전이에요. 은근히 혼전입니다. 혼전이 많으면 여기 임기용 기수의 3번 아침 기상도 팔리겠지만 오히려 7번 금화 일루어라는 마필이 여기서는 배당 노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배당마. 자, 적으셨나요? 6 넣고 1, 2, 4, 10. 그리고 여기에 배당은 금화 일루어, 얼루어. 요렇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자, 다음 열리는 구경지로 들어갑니다. 구경주도 한 5마리가 인기를 모아주고 있어요. 3번 메디치 울프. 그리고 4번 벤칼 프린스. 여기에 6번 제다이 포스. 제다이는 아시죠? 스타워즈에 나오는 제다이. 기사단 이름입니다. 제다이. 자, 그리고 여기에 8번 컴플리트 엔젤. 또 하나는 9번 더 페이 버릿. 여기에 가장 안정감을 주고 있는 마필이 6번 제다이 포스. 김효정 기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노림수를 두고 들어가는 마필은 더 페어버릿이라는 마필입니다. 더 페어버릿. 말 한번 볼까요? 지난번 우승할 때에 김하영 기수가 5번 게이트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5번 게이트에서 출발했습니다. 여기. 발주 괜찮죠? 예, 별주 참 괜찮습니다. 밀어서 외곽에서 나오는 마필과 선두 경합을 하고 인코스 선행마까지 같이 경합을 하는 그런 초반 패턴이었어요. 이런 초반에 일단 1번 피어나다라는 마필이 선행을 나가고 그 뒤쪽으로 말들이 뭉칩니다. 그런데 외곽으로 2번, 5번 요렇게 지금 붙어있는 상황인데 5번이 선두권에서 절대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말의 힘이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죠. 똑같이 돌다가 이제 직선으로 들어옵니다. 직선. 외곽을 탔어요. 그리고 직선에서 밉니다. 여기서는 말이 좀 무뎌질 것 같은데 다시 치고 나갑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요. 채찍발이 먹혀 들어간다. 여기 3마리가 경합을 하고 안쪽에 1마리가 또 올라오죠. 여기 또 추입하는 마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자체가 밀리지 않고 계속 근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김하영 기수가 이 정도로 몰아졌으면요. 지금 이번에 기승하는 김철호 기수라면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다만 여기에
4kg 부담 중량 늘어난 거, 그게 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전 믿고 들어갑니다. 9번. 현장에서 뭐 이상만 없다 그러면 이 9번 무조건 축으로 놓고 들어가요. 3, 4, 6, 9, 3, 4, 6, 8. 여기 다 하나 돼버리면은, 여기 배당말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10번. 답이. 악동 아르고. 자, 적으셨나요? 9 놓고 3, 4, 6, 8, 배당은 10번. 요렇게만 정리를 해놓고 들어갑니다. 어떤 마필을 축으로 놓고 들어가냐가 중요한 것이고, 여기 5마리, 6마리 안에서 거의 결론이 될 가능성이 큰 편성입니다. 자, 저는 10경기로 넘어갑니다. 자, 10경주 1호 경마 끝장 승부 경주입니다. 제가 이번 경주를 정하면서 1200m 핸디캡 경주 국산마 4군짜리, 자, 이 정도 편성에서는 여기서 그러니까 견제 능력, 또 단거리에 대한 어떤 파괴력, 그런 마필들이 여기서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어떤 마필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성적들이 괜찮은 마필들이에요. 여기는 똥말 취급당하고 통말 취급당하고 똥말 취급당하고 있지만 다 그 전에 한 달까리씩 했던 마필들입니다. 컨디션만 맞고 전개만 맞아떨어지면 언제고 한 방씩 날릴 수 있는 마필들의 경합경주가 바로 이번 경주라는 거. 이러는 가운데 여기에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아주는 마필이 베스트 토치. 직전 우승을 하고 3짝 들이댄 마필. 또 하나 3번 시크릿 플레이. 조재르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 그런데 이 경주 자체는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베스트 토치의 컨디션 자체가 제가 생각한 것만큼 부쩍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 자체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팔리는 인기마들 팔리고 깨질 수가 있다라는 거 먼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또 여기에 봐주실 마필이 10번 액톤 질주라는 마필인데 이역기수가 기승하는 마필이에요. 이역기수가 소년평화방에서 지금 이역기수 얘기 불러다 앉혀놓은 상황인데 요것도 고개가 좀 갸웃갸웃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요, 싹수면에서는 여기서 갑입니다. 싹수는 갑입니다. 싹수는 엄지척 갑인데 문제는 이 싹수를 가지고 말들을 만들어 나갈 때에 어떤 식으로 말이 튀려는 그런 악벽을 잡아낼 수 있느냐, 그게 최대 관건이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그런 마필로 변모를 했습니다. 그런 마필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 마필이 이제 튀지 못합니다. 조교시킬 때 말 자체가 꼬장기가 엄청 심해서 조교하는 사람들 애를 엄청나게 먹었었어요. 근데 약 한 2달, 석 달 전부터 그런 모습이 조금 잡히기 시작하더니 이번 달 들어와서 더욱 좋아졌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때려 먹기 전에 미리미리 손을 써서 때려 먹자라고 말씀 전해드리는 거고요. 다른 거 없어요. 전개는 선입전개고 조교는 끝장조교고 마방이나 조교사 자체에서는 마방, 조교사, 마주 3위일체로 이 마필 끌어내려고, 능력 끌어내려고 정말 갖고 있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승부로 축으로 놓고 때리자는 겁니다. 검증되기 전에. 검증되면 그 다음에 인기순위 1위짜리를 만나야 돼요. 그럼 무슨 경마를 합니까? 그냥 인기만 나열해 놓고 베팅하세요. 뭐하러 경마를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돈 전부 다 당근값으로 줘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저희가 맞추는 희열이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는 무조건 이 복병마를 놓고 때려야 됩니다. 복병마. 의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미리 확인을 해놓은 상황이니까 의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말을 치다가 말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때리고 볼 그런 마필입니다. 궁금하시죠? 마감 10분 전입니다. 060-300-9902 060-300-9902 마감 10분 전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 제가 오늘 경주들 중에서 가장 혼잡한 그런 경주가 바로 이 11경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안 팔리는 마필이 4번 와일드리 로맨틱이라는 마필과 8번 서울댕크 두 마리를 빼놓고는 거의 다 팔립니다. 2번 액티몬이라는 마필도 능력이 거의 다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용병 기수의 기승술로 여기서는 어떻게든 해볼 가능성도 열어둡니다. 와일리 로맨 얘는 덜 보고 여기 보면 얘도 지금 서울탱크라는 마필도 씌울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기순위 1위가 어떤 마필일까? 장산모스터가 되겠죠. 장산모스터 6번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 근데 요즘 이 안토니오 기수 뺀질뺀질하니 말 빼고 희한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희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안 될 땐 안 되더라도 정말 의지 있게 갖다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기수가 안장에 앉아야 되는데 지금 장산모스터의 안토니오 기수처럼 요번에 또 말 가지고 장난치면은 정말 그때는 기수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가 약간 조금 기복을 보이고 있다라는데 불안감이 확실하게 있죠. 기수는 탄탄한데. 얘 뒤쪽으로 11번 황금럭키가 팔립니다. 문세영 기수 든든하시죠? 근데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는 깨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마필들을 굳이 여기에서 같이 묶어서 때립시다. 저것도 배당이 나와준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지만 저 배당만 끊을 뭐하러 저 애들 갖다가 부어버립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대길 들어올 땐 들어오더라도요. 아주 씩씩하게 배당을 때리고 갑시다 우리. 어떤 배당을 때리고 가느냐? 일단 이 경주 자체에서 능력 자체가 50보 100보예요. 제가 노림수를 둔 마필도 있습니다. 제가 노림수를 둔 마필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마필이 갑입니다. 뭐가? 순발력 그렇고요. 승부 의지 그렇고요. 제가 지금 이 마필을 노려왔던 게 꽤 됩니다. 시간이. 이제 승부 타이밍이 잡혔어요. 지금 이 경주에서 이 마필을 때려먹지 못한다 그러면 아마 상당 기간 오랫동안 슬럼프에 빠져 있다라는 거는 마방도 직시를 하고 있을 겁니다. 섣부르게 떼지 못해요. 그래서 이 기술을 불러다 앉힌 거예요. 우리 말 좀 밀어보라고. 이때가 찬스죠. 어떤 막건이나 고배당에는 리스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리스크가 없으면 저도 갖다 돈 박습니다. 리스크가 없는 상황에서 배팅 하시려고 그러면 그거는 경마가 아닙니다. 리스크는 항상 도살이지만 그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 여러분들께 힘을 실어드는 박준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자신있게 리스크 자체를 최소한으로 줄여드릴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경주 5월 28일 일요일 마지막 제 11경주 이 박준영과 함께 해보십시오. 적중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남들은 돈 세고 있을 때 혼자 쓸쓸하니 이렇게 집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아니시죠? 함께 하세요. 060-300-9902 060-300-9902 예, 이거 마감 10분 전에 연락 주시면 적중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11개 경주, 서울 경주 다 풀어냈고요. 또 부산 기차 역시 6개 경주를 같이 해봤습니다.
자, 총 17경주. 이제 마지막 5월 결코 돌아오지 않을 시간들을 아주 알토란 같은 적중으로 여러분들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박주정이 최고입니다. 자,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